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제가 정준교 레저 컨설턴트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먼저 이 세일즈, 마케팅, 또 여행, 호텔 이런 분야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어렸을 적 꿈이 이거였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저는 어릴 적 기억만 가지고 보면 네. 제가 뭐 영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사실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보면서 좀 희망, 꿈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강원도 강릉에서 초, 중, 고, 대를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대 관광경영과 출신인데 소위 나름 졸업을 하고 나서도 어떤 저희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난 대기업에 취직을 할 거야. 이런 연합뉴스처럼 네. 네,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취업을 할 거야. 이런 꿈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방대 출신에 이런 스펙으로 저한테 수천만 원, 수억을 줄 회사는 없더라고요,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해외 경험을 가지고 영어를 조금 한다고 이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려 보니 저를 이제 반겨줄 회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조트나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도 취업 문턱이 사실 낮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관리직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리조트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업 조직에서 일을 하면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잘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가 영업을 왜 하세요라고 하면 돈인데 거기보다 더 큰 거는 이 리조트 영업이라는 게 타겟층들이 사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법인 아니면 개인인데 네. 법인은 어차피 복리후생이고 개인은 이걸 구매할 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은 시작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릴 적에 다른 꿈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꿈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외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어떤 노래 부르기라든지 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나름 댄스 동아리에서 네. 뭐 3년 동안 계속 뭐 전교생의 다본 앞에서 뭐 동아리 활동도 공연도 많이 했고 네. 또 20대가 넘어서는 뭐 친구나 지인 모임의 여러 부류의 이제 축가를 제가 한 40번 이상은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외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외향적인 남 앞에 서서 네. 뭐 춤도 네네. 노래도 할 정도의 외향적 성향이 현재 일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럼요. 제가 처음에 춤을 어디선가 앞에서 대중들 앞에 친구들 앞에서 춤을 췄을 때 너무 쑥스러워서 정면을 못 보고 땅만 보고 춤을 췄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경험이 쌓이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영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감이 쌓이다 보니까 편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외향적인 성격 말고 본인의 어떤 성격이 좀 더 영업이나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제가 그래도 많이 긍정적인 편이고, 뭐랄까 좀 많이 낙천적인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남들이랑 굳이 비교도 많이 안 하고 좀 둥글둥글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 와이프는 저한테 MBTI를 T라고 하는데 네, 넌 T야 막 이러는데 네. 그 T라는 게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된다고도 나쁜 뜻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어떤 일이 생겨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 덜 받는 편이고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게 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20대 때는 아무런 뭐 목표가 없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릴 때 대학교나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뭐 술이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 아이들과 가족들과 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예, 그런 거를 많이 푸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좋아하는 거로 풀었다. 네네. 어떤 게 풀립니까?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업이랑 관련된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제가 원래도 몇 개나 하고 있고
또 뭐 지인분들이랑 또는 친구들이랑도 가끔씩 나가는 편인데 뭐 아무리 바빠도 네. 골프는 자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하면서 이제 네. 푸는 스타일이시군요. 네네. 네. 또 이제 세일즈가 정말 좋다, 잘 맞는다라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계기가 맞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좀 남들이 안 하는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혼자서 뭘 막 찾아갖고 뭔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때는 뭐 그룹이 뭐 네.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이 있으면 그러니까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그룹 친구들이랑 여기 갔다가 박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저기 친구들 그룹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또 여러 무리에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호기심이 많아서 20살 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KT에서 뭔가를 하는 이벤트에 제가 지원을 해서 그 200명 행사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카레이서를 이제 그 수료증을 주는 네. 그런 행사에도 제가 혼자 참석해서 20살에 그 당시에 이제 이세창 씨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타서 그런 뭐 시승 행사도 같이 해봤던 기억도 나고 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병대도 제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고 네. 또 군대를 갔다 와서는 뭐 술을 한 잔 친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일 나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대형 면허를 보러 간다. 안 어렵대. 네. 같이 따라가서 면허 시험도 같이 보러 가고 또 아까 얘기했던 뭐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것도 네. 누가 추천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찾아서 다 스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많이 알아보면 내가 당장 어떤 거를 얻는다기보다는 전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경험들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스스로 뭔가를 찾았던 게 좀 영업에 도움이 되고 또 영업적인 성향에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찾았다고 하니까 네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조금은 커서 조금은 커서. 네. 어렸을 땐 그러진 않았고. 어렸을 때는 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20살이 가까이 되면서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는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네. 본인이 좀 찾으면서 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네. 앞에서 네네. 공연했던 게 또 큰 역할이 네, 있었대요. 외향적인 성향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으로. 네. 영업을 잘한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빨리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뭐 말투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제 얼굴 표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좀 느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네. 그걸 좀 알아내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경청을 잘해주고 네. 많이 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 중에서 저도 뭐 신이 아닌 한 뭐 스킬이 뛰어나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분이 원하는 걸 최대한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0% 정도는 그분의 성향이 이제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자신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전문가로서 이분이 생각하게 느끼는 말들을 잘 하고 좀 열심히 하고 좀 꾸준히 이 일을 계속 한다라는 느낌을 주면 저한테 계약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지껏 하시는 것 중에서 좀 제일 어려웠던 스타일, 네.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걸 구매할 때 저의 태도를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 구매의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에 제가 가장 크게 어려웠던 적은 한 두 분이 한 분이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저를 불렀어요. 이제 그게 예를 들어 회사예요. 네. 그러면 야 너 1등이라며 한번 해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저도 아무리 제가 이 브리핑 능력이 뛰어나고 이 상품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한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사실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 네, 그런 분들이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제가 뭐 연습 아닌 연습을 네. 그분들과 미팅하기 전에 뭐 거울을 보면서라든지 혼자 촬영을 한다든지 한 번은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서 그냥 한번 PT 한번 해보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의 느낌이 되게 많아요. 네. 진짜 엄청난 네.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현재 나를 만든 것,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네네.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현재 나를 만들었나? 그냥 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하고
다행히 제가 그래도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라 당연히 가장의 무게 아이들도 크고 하다 보니까 뭐 와이프와 아이들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일찍 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까? 뭐 다들 그렇지만 뭐 모르고 일찍 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직업으로 이제 1위 네. 까지도 해보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만약 다른 인생을 산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떤 걸 해볼까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냥 이거는 막연한 인생 목표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면이잖아요. 그냥 저는 제 회원이 그런 분이 계세요. 되게 부러운 분. 내가 절대 될 수 없는 될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은 사업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취미로 사업을 하세요. 네, 취미로. 네. 근데 그분은 누구나 알만한 어떤 대기업 재벌 2세가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가로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취미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자산이 1조가 넘으세요. 네, 제 회원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어떤 직업이든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관심이 가지고 그냥 하세요. 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어떤 건 되게 커지기도 했고 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막 쓰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많은데 네. 그냥 다시 태어나면 뭐 다른 인생을 산다면이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그런 인생을 내가 못 살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렇게 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궁금한 게 보면 이제 앞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하시면서.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 회원권이라는 가격이 만만한 가격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네네.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부나 네. 사회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배울 만한 부분이 대부분 갖고 있더라. 네네.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에 따라 사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가장 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가장 공통적인 거는 엄청 잘 베푸세요. 그러니까 베푼다는 게, 말로써 베풀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 베풀 수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쌓으신 분들은 저를 기분 좋게 해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네. 너무 고맙다. 정 팀장 때문에 내가 뭐 주변에 뭐 어깨가 으쓱해졌다라든지 너무 어려운 날 예약을 해서 고맙다든지 그렇게 사니까 영업을 잘 하시는 거라든지 칭찬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즘에 뭐 우리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 너무 쉽잖아요. 네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수시로 정말 크지도 않아요. 그냥 커피 한 잔? 사소한 거 선물을 굉장히 잘하세요. 배품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저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귀찮지만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대다수라는 건 거의 한 80, 90% 이상의 나름 부를 이루신 분들은 정말로 베풀려는 게 마음이 크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그분들을 어디를 해드렸는데 거기 가셔서 뭐 프론트 직원들이라든지 또 현장에 뭐 룸 메이드 하시는 분들한테도 베푸는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왔을 때도 베푼 거를 그분들이 알았을 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더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베푸세요. 네. 베푸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베풀어 봐야겠네요. 네.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는 직업병이 생긴다더라. 네네. 혹시 직업병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직업병이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저는 극복을 했지만 전화기를 끼고 사는 게 직업병이죠. 전화기를 밤에도 낮에도 아까 말씀드린 물속에서도 이 전화벨이 언제 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제가 거의 안 받고 사는 편인데 주중에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아야지만 이걸 어떻게든 계약을 해야지라는 게 많아져서 그 전화기를 끼고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습관이 된 직업병이 됐고요. 또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영업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에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걸 판매하는 분의 태도에 따라서
안 살 물건인데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사소한 건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던가, 뭐 옆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케어를 잘 해준다던가,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사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그 태도를 보고 제가 반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혹시 옆에서 네. 부인께서는 필요 없는 거 왜 샀어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자주 듣습니다. 오지랖 좀 그만 부리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 얘기는 굉장히 공감 가는 네. 게 기자들도 요즘에 많이 바뀌었지만 목욕탕 갈 때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얘기가 좀 떠올라서 혹시 핸드폰 어디까지 갖고 가봤다? 아까 물속 얘기했는데 뭐 워터파크 갈 때는 거의 필수고요. 네. 필수고 그 물놀이 갈 때 그 방수팩이 방수팩. 싼 거 말고 좀 좋은 걸 사죠.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깊이 들어가 되니까. 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굳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는데 집에서도 네. 핸드폰 의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놔두고 벨소리만 해도 될 걸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쇼파 갈 때도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직업병 스트레스가 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네.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네네. 아니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잖아요. 이런 네네. 젊은 세대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요즘에는 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뭐 저만 해도 제가 잘하고 있어서 당장 나 이거 그만둘 거야 이런 일은 없지만 사람 일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직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없던 이제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직업들도 엄청난 수입을 버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미래에는 더 많은 직업들도 생겨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저런 직업군들도 있구나를 요즘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분당 얼마로 해가지고 프리랜서 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지고 가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게 뭐 분당으로 해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취업에만 목매지 말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면서 직업이 뭔지를 많이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나 뭐 어떤 전문직이 될 거야 이게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기업이라도 문을 두드려서 하다 보면은 그게 뭐 한 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뭐 6개월, 1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경험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